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른 척 하시거나 아니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신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망설이고 이 관계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분이실수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련된 증거들을 보내주시면서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저한테 의뢰를 하시려고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절차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뭐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연락이 두절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여러 차례 경험에 따라 가지고 혹시 이분께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셨는데 이제 저한테 괜히 미안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끊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좀 참아버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횟수가 몇 해가 지났는데 결국 본인이 이혼을 당해가지고 혼자 생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께 안타까웠던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내시면서 진행하시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이혼을 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혼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셨겠구나, 심지어는 싸움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쓸데없는 오지랖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 사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왜 당신께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본질은요, 사적 계약,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혼인 계약 자체가 지속되다 보면요, 대등했던 관계조차도 이렇게 뭔가 나뉘어지고 위아래가 정해지게 되고 벽이 쳐지기 시작하죠. 근데 혼인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계약이 대등한 당사자의 사적 계약이다라는 그 전제는요, 사실 뭐 책에서는 나오는 것들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분들,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간자를 만나가지고 외도 불륜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요, 우월한 지위에 있던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인이 우월한 게 아니었구나는 허망감이 들 거고요,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분은 내 삶이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지 간에요,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자책과 우울함과 오히려 미안함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거 빼놓고는 다 괜찮은데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평판들도 생각을 하고 내가 배우자지만 어찌 보면 그 외도의 주체인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관계 정립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누구는 조언을 구하지도 못하고요, 누구와 상의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배우자가 상간행위라는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를 한 게 아닐까라는 본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높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당신께서는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물론 부부로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해한 그 행위에 비해서는 당신께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 떳떳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수단으로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사용하시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같이 사시던 아니면 그대로 흘려보내시던 그건 당신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당신께서 생각하셨을 때 한때나마 아끼고 사랑했던 당신의 배우자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요, 당신의 배우자가 그 상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적어도 후회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찰지에 대해서는 당신의 배우자가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이 당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끌어안고 계시다가는요, 당신의 배우자조차도 그 이후에는 자기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그렇습니다. 그 외도 증거를 가지시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자책과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시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화가 있고 우울감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당신의 배우자에게 표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배우자의 진정한 잘못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망쳐버리고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아, 내가 그러니 바람필 수밖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당신에게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사회생활에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도 불륜, 이거는요, 당신 배우자의 잘못이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 배우자의 외도는요, 당신 탓이 절대 아닙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요, 상간소송 초기에 당신의 배우자가 상대방 피고와 연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연락이 상간소송이 지속되는 중간에 대부분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 둘 사이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거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내용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당신과 당신 배우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행복했고 원만했고 좋았고 그랬던 이야기들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당신의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외도 증거라든지 아니면 불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쭉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당신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상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잘못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말의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죄에 대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돌아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상간자가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간자는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의 혼인 생활들에 대해 가지고요, 당신의 배우자가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전달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상간자 너와 나의 배우자가 이런 상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가정이 깨졌고 지금 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이들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단순하게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당신의 배우자와 그 상간자가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 드문 경우들을 지켜보면서 당신께서 부글부글 끓으시면서 그 증거를 쥐고 있으면서 그들이 끝나나 안 끝나나만을 쳐다보고 있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정의 자신이 없고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들을 바라신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의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시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겠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좀 지켜보자, 이런 결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 끌어안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단정적으로 제 의견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확실하다 그러면 당신께서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저나 아니면 훌륭한 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시고, 그 알림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좀 위안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잘못한 게 없다는 것들을 확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 또는 그 상간자에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떤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정말 화나하시는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모두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